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이 공적인 공간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또 그런 거짓말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사회나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이 거짓말이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고 횡행하면은 그 나라는 또는 그런 공동체는 또 그런 회사는 그런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이른바 자칭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론이 그냥 그 같은 틀에서 미국 대선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측에서 그런 부정을 했다라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종의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많은 우파 성향 인사들, 그 중에 특히 이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 음모론에 넘어가 가지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또는 살기등등하게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소송이라든지 선거인단의 투표라든지 를 통해서 그것이 모조리 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음모론 유튜브가 워낙 많아 놓으니까 이렇게 쏟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브레이크가 하나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공병호 TV를 비롯한 여러 군데의 우파 성향 유튜브가 미국발 이 황당무계한 혹세무민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거짓말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타겟이 대한항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휘청거리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미국 대선 투표 용지를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날랐다 하면서 피닉스에 도착한 전세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그걸 취재했다는 미국 음모론자들이 나눈 대화도 막 실시간으로 올리고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니까 이게 또 피해자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피해자입니다. 바로 대한항공 피해자죠. 그 동영상에 붙은 댓글 보면은 대한항공은 중공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 대한항공 타면 위험하다. 대한항공이 항공테러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드디어 대한항공이 지난 월요일 날 입장문을 발표해가지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니까 어제 대한항공이 담당 변호사 2분을 앞세워 가지고 법무법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군요. 이 공병호 TV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음모론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웃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웃지 않고 그냥 진지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한데 문제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대표께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공병호 TV를 통해 2020년 12월 26일경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의 화물기가 지난 11월 초 실시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투표지 운반에 사용되었고 나아가 이를 통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에도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당사가 확인한 관련 게시 영상들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 미국 대선 투표지 운반 물음표 딱 하고 왜 하필 문제 많은 애리조나 마리코바와 네바다 라스베가스일까? 두 번째 동영상 투표지 운반 의혹 라이언 하트위거 취재. 세 번째 가짜 대한항공 비행기 미국 대선 투표지 운반 의혹 회사의 공식 해명 기다려봐야. 네 번째 피니스 공항에서 일어난 일 녹음 파일 전격 공개. 녹음 파일 전격 공개하면은 뭔가 이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녹음 파일. 그런데 그 녹음 파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표 용지를 봤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봤다는 사람은 있는데. 근데 왜 투표 용지가 갑자기 나왔죠? 다섯 번째 동영상 사실이다. 피니스 공항에서 의혹과 추측으로 제기되었지만. 여섯 번째 애리조나 피니스 공항 진실 이것이다. 녹취 파일 공개 전문. 이 제목만 보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 변호사들이 내용 증명에서 경고를 합니다. 제기하고 계신 의혹의 요지는 2020년 11월 초경 당사의 HL8230 화물기가 좌석을 탈거한 상태로 미국 대선 부정투표 용지를 실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으로 운송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당사는 사업적 목적으로 HL8230 전세기를 2020년 11월 초 미국 피닉스 공항으로 운항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전세기는 2020년 11월 5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피닉스 공항과 미국 시애틀 공항을 차례로 거쳐 2020년 11월 9일 김포공항으로 복귀하는 스케줄로 운항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항공편을 통해 미국 대선의 투표 용지가 운송된 사실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 음모론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뜬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떴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 뜬 건 사실이죠. 거기에 투표 용지가 실렸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뜬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투표 용지도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이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내용 증명은 또 이렇게 전개됩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모든 물품은 승무원의 확인을 거치게 되고 사전에 인가되지 않은 물품이 탑재되거나 하기, 내리는 겁니다. 하기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위 HL8230 전세기가 운항된 피닉스 공항과 시애틀 공항에서는 기내식에 필요한 기물과 식사 외에 탑재된 물품이 없었고 쓰레기 봉투 이외에는 내린 물품도 없었으며 좌석이 탈거된 적도 없어 위 항공기를 통해 투표 용지가 운송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물건입니다. 이 좌석이 탈거됐다는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미국의 음모론자 하트위거란 자가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화물기의 의자를 다 뜯어냈다는 겁니다. 뜯어내고 거기에 투표 용지를 실었다는 겁니다. 사람 이것도 아주 하면 또 믿겨집니다. 이야, 얼마나 많이 실으려고 했으면은 의자까지 뜯어내고 실었겠느냐 하면 벌써 음모론에 걸려듭니다. 아, 그렇듯하구나. 그게 다 이 음모론을 만들 때 요 자그마한 걸 묘사해가지고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예. 그런데 좌석을 뜯어낸 적이 없답니다. 특히 위 HL8230 전세기는 김포에서 피닉스로 곧바로 이동하였고 도중에 다른 곳을 경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투표 용지를 탑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었고 투표 용지를 피닉스로 전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사에서 지난 12월 28일자 이메일을 통해 대표님께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의혹이 대표님께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생산되어 퍼져나가고 있고 당사의 항공기가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당사의 명예와 대외적인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회사의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24시까지 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위 의혹 제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추후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하지 말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 일시까지 관련 영상들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로 유사한 취지의 영상을 게시하시는 경우 당사는 법무부면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다행히 확인해 보니까 공병호 TV에서 이 6개 동영상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이게 한국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음모론으로 지금 재미 보신 유튜브 운영자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지목했던 회사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 아닙니까? 그 회사가 죽은 휴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독재자하고 관계가 있다느니 그 회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느니 그 회사 투개표기의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가지고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꾸치게 했다든지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시드니 파벨 변호사의 말을 아주 충실하게 전하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음모론을 이렇게 이어갔는데 이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가 우선 미국에서 트럼프 선거 사무소부터 팍스뉴스 그리고 그 수많은 이 음모론 전문 매체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런 동영상 다 내려라고 언론사에 그리고 파벨 변호사에게 지금 통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한국의 이 음모론자들에게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어떻게 감당할 것 같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똑같은 명예훼손 소송이 미국 회사가 한국 법정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질적이었을 때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배상 판결 액수가 많아가지고 웬만한 언론사는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번 음모론자들처럼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예가 아마 세계 역사상 미국 언론사상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배상 액수가 많아지니까 제발 좋게 말할 때 한국 음모론자들 여러분 재미 봤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관계된 동영상은 내려놓는 게 삭제하는 게 아마 신상에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